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방콕에서의 한 달 생활비 어느 정도 드나요? 한 달 생활비 같은 경우는 이대로 인생을 낭비하기에는 너무 아쉽다. 나도 좀 태국에 놀러 오실 계획 있으신가요, 요즘에? 오래간만에 날씨가 맑네. 안녕하세요, 서현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는 급 빨래 중입니다. 빨랫감 많죠? 이거는 어제 빨래한 거고요. 요건 또 지금 또 돌아가고 있죠. 오늘 아침 되자마자 또 다시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빨랫감이 굉장히 많이 밀려 있어요. 왜냐면 요즘에 최근 들어서 한 일주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왔어요. 비 오는 날 빨래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비 멈추면 해야지, 비 안 오는 날 해야지, 뭐 이렇게 하다가 어느새 일주일이 확 지나갔네요. 매일 비가 왔어, 매일. 어떤 날은 엄청나게 오고, 어떤 날은 또 뭐 조금 더 가늘게 하루 종일 오고. 확실히 태국은 9월, 10월이 진짜 비가 엄청나게 오네요. 어제 빨래감 걷고 오늘 빨래 또 새로 널었습니다. 살림 힘드네요. 아침부터 집 청소도 좀 하고 빨래도 좀 했더니 배고프네요. 아침밥좀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뭘 먹어야 되나? 푸드트럭 확인 좀 해보고 먹을 거 있으면은 푸드트럭에서 먹는 걸로. 여기는 일식이구나. 카오만가이? 여기는 Hello. 카오만가이? No, American. What is this? Pork. Pork. Yes. Pork and rice. The pork leg, no rice. No. Pork leg and rice. Pork and rice. Yes. How much? 60 baht. 60 baht? Okay. 아침은 이걸로 시켰습니다. 돼지고기 볶음밥이네요. 이것도 이제 스캔 결제가 돼서 스캔으로 결제했어요. 60바. 그럼 가. 오늘은 그 야외 테이블에서 먹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늘이 안 드는 곳에서 먹어야 되는데 여기서 먹어볼까? 구성은 이렇게 돼 있네요. 국물도 주시는데 밖에 있다 보니까 이거 국물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네. 이거 카오카무 같은데? 약간 족발덮밥 같은 느낌으로 오네요. 보통 이런 소스는 저는 이렇게 뿌려 먹습니다. 그럼 아침 식사 맛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카오카무 맞네요. 맛있네. 여기거든요. 여기가 이제 푸드트럭 있고 여기 테이블 있고 여기서 먹을 수 있게끔 뭐 식사를 하거나 차 한잔 하거나 할 수 있게끔 해놓는 데인데 나쁘지 않죠? 괜찮죠? 콘도 앞마당. 오늘도 아침 한 끼 맛있게 잘 먹었네요. 그리고 식후에는 디저트 하나 먹어야 되겠죠? 타오빈에서 마차 한잔 마시겠습니다. 타오빈이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요. 퓨어 마차 시켰는데 30바시더라고요. 나옵니다. 음료수. 자, 섞어주고 있죠? 자, 이렇게 마차 한 잔에 여유까지. 여러분들 태국에 놀러 오실 계획 있으신가요, 요즘에? 요즘에 바트 환율이 정말 고공행진합니다. 죽겠습니다 진짜. 오늘 아침에 네이버 환율을 봤는데 네이버 기준으로 43.8원이더라고요 1바트에 43.8원이더라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보여드릴게요. 40.8원. 제가 여기 태국 1년살이를 계획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여행 연습으로 한번 놀러 왔었어요. 친구랑 같이 2주 정도를 잡고 왔었는데 그때 확률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37점 후반? 37점 후반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38원이 조금 안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도 와, 환율 너무 올랐다 이러고 제가 왔었거든요. 와, 근데 어느 순간 43.8원이라니 장난 아닙니다. 이왕 태국 얘기를 시작한 김에 여러분들이 자주 여쭤보는 궁금증 있잖아요. 제가 이제 유튜브 댓글창을 보면은 질문들을 좀 해주시는데 제가 일일이 답변은 웬만하면 달아드리거든요. 달고 있는데 중복되는 질문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내가 그 영상을 찍진 않았었나 봐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답변 좀 해드리고자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여기 방콕에서의 한 달 생활비 어느 정도 드나요? 이런 댓글하고 태국에서 1년 생활 하신다고 하는데 금액은 어떻게 충당해서 오신 건가요? 이런 물음을 좀 자주 물어보시더라고요. 일단 한 달 생활비 같은 경우는 이게 사람마다 사실 다르거든요.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어떻게 생활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순전히 제 기준입니다. 제 기준으로는 제가 여기 이제 4개월 차예요. 태국에 온 지 이제 4개월 차인데 보통 한국 돈으로 300에서 350만 원 정도 든 것 같아요. 한 달 기준으로. 이거는 그 콘도 렌트비 포함입니다. 많다고 하면은 많다고 하는 금액이고 적다고 하면 적은 금액인데 아무래도 제가 그 여행 다니던 습관이 있잖아요. 태국에서 여행하던 습관대로 생활 패턴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300에서 350이 정도가 든 것 같고요. 요거보다 저렴하게 충분히 지낼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로컬 위주로 다니신다고 하신다면은 보통 한 200 전후로 들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처음에 기준은 한 250 정도를 잡고 왔어요. 한 달 기준에 한 250 정도 들지 않을까 하고 왔더니 한 300에서 350 정도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밤문화 같은 것도 즐기고 클럽 같은 데를 자주 찾다 보니까 이렇게 든 것 같고요. 로컬 위주로 다니신다면 충분히 절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번 달부터는 약간 절약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좀 놀았더니 생활비가 금방 바닥나겠어요 진짜. 그리고 제가 1년살이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금액은 제가 그동안 모은 돈으로 온 거예요. 모아놓은 돈으로 이 정도면은 1년 태국에서 살 수 있겠다 싶은 금액을 제가 가져온 거고요. 그리고 많진 않지만 소액이지만 한국에서 그 월세 수입이 조금은 있어요. 그 정도 잡고 태국 1년살이를 계획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태국 밤문화 같은 경우도 좋아하지만 주로 클럽이나 라이브 펍 이런 문화를 좋아하는 거고요. 뭐 아고고라든지 뭐 그런 쪽은 그쪽에 대한 질문들도 좀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그런 데는 정보가 많이 없습니다. 제가 충분한 정보를 갖고 있진 않아요.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제 태국에서 유튜브를 하는 이유, 그리고 태국에서 1년 살기를 계획한 이유, 이런 것도 가끔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메일이나 댓글로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데 요것도 제가 답변을 못 해드렸는데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태국에서 1년 살기를 계획한 이유는 한국에 있을 때는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좀 지루하고 좀 답답함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항상 일, 체육관, 운동이죠. 일, 체육관, 집, 일, 체육관, 집, 요런 패턴이 굉장히 반복되는 생활이었고 너무 답답했어요. 지루하고 사는 재미도 하나도 없고, 이렇게 인생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아무 의미가 없다. 인생에 대한 의미가 없다.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한국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해외 여행을 언제부터 처음 다니셨나요? 뭐 아직 해외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해외 여행도 좀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고 태국 여행도 좋아하시는 것 같고 하시는 분들도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20대의 대부분은 항상 일밖에 몰랐던 인생이었고요. 뭐 일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의 첫 해외여행은 30대 초에 그 필리핀 세부로 한 5박 6일
5박 6일 정도 여행 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세부 여행 갔다 오고 나서 한동안 여행을 또 못 다녔어요. 항상 일만 했고 30대 중후반 이때부터 나도 나의 인생에서 즐거움을 좀 찾자. 30대 초에 세부 여행도 너무 즐거웠고 했으니까 해외여행에서 인생에 좀 즐거움을 찾아보자 라는 마음으로 여행을 좀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를 여행에 투자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을 시작한 나라는 그 일본이었어요. 비행기 시간이 짧고 약간 익숙하다 보니까 약간 일본 오사카 여행을 그 본격적인 해외여행으로 처음 시작했던 것 같아요. 30대 중후반 이후에 시작한 여행이라서 그런지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런 재미가 있었나? 해외여행이라는 게 이래서 해외여행을 가는구나 사람들이. 그리고 일본 오사카를 시작으로 뭐 베트남, 뭐 일본, 오사카, 뭐 도쿄, 뭐 오키나와, 뭐 태국 방콕 이런 식으로 여행을 좀 했었는데 방콕 여행을 처음 했을 때가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태국이란 나라가, 방콕이란 도시가 이렇게 화려한 곳이었어? 이렇게 국제적인 도시고 이렇게 화려한 도시였나? 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전까지는, 태국에 오기 전까지는 방콕? 태국? 후진국 아니야? 못 사는 나라 아니야? 후진국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한번 이제 태국에 여행을 하고 나서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아가지고 채널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이제 7, 8년 전부터 태국 여행을 하기 시작했다. 1년에 한 두어 번 정도 방콕 여행을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방콕을 좋아하는 이유는 굉장히 세련된 느낌을 많이 받고 굉장히 친절했고 사람들이, 그리고 외국인들도 많고 국제적인 도시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의외로 굉장히 세련됐다. 제가 또 도심형 여행을 좋아합니다. 도시형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나이가 이제 어느덧 40대 중반이지 않습니까? 이대로 인생을 낭비하기에는 너무 아쉽다. 나도 한번 해외에서 한 번쯤 살아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해외살이를 작년부터 계획을 했던 것 같아요. 해외살이를 계획하면서 어느 나라에서 살 것인가, 어느 나라에서 살아야 1년을 좀 재밌게, 만족감 있게 재밌게 살아볼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후보가 있었는데 일본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베트남도 있었고, 물론 방콕 지금 왔지만 방콕도 있었고, 이렇게 세 군데를 고민했었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좀 물가가 우리나라랑 좀 비슷하고 렌트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것 같다 해서 약간 금전적인 문제로 일본은 이제 제쳐뒀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여기는 아직 내가 살기에는 1년 살기를 시도하기는 난이도가 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좀 약간 도시명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약간 깨끗한 거 좋아합니다. 의외로 생긴 거와 다르게 깨끗한 걸 좋아합니다. 베트남은 조금 약간 너무 아직까지는 좀 그렇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택한 게 이쪽 여기 태국 방콕이거든요. 지금까지 4개월 정도 살아본 결과 방콕을 선택하긴 잘한 것 같다. 물론 지금 물가는 너무 비싸지만 그래도 살기에는 처음 이제 해외 살기를 시작하기에는 방콕이 살기에는 괜찮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는 아무래도 해외 살이를 혼자 하다 보니까 심심할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한 게 이제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랑 영어 공부, 심심하지 않기 위해서 일단은 처음 시작해 본 거고요. 유튜브라는 거를 제 첫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엉망입니다. 진짜 카메라 흔들림 뭐 그런 것도 몰라가지고 첫 영상, 두 번째 영상까지는 그 흔들림 방지 그런 기능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무턱대고 시작한 거죠. 그냥 유튜브 다른 채널들 영상들 보면서 이런 식으로 찍는구나,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이런 것만 봤지 제가 자세하게 공부를 하고 시작한 건 아닙니다. 요즘도 유튜브는 어떻게 찍어야 되는 거 요거는 약간 배워가면서 찍고는 있거든요. 어렵긴 하더라고요. 편집이라든지 업로드 할 때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는 아직까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심심하니까 유튜브를 시작한 거고요. 1년 동안 유튜브를 해보고 괜찮다 싶으면은
내 기준에 맞는 반응도 괜찮고 1년 정도 더 살아볼 수 있을 것 같다 싶은 경우에는 1년 정도 더 도전할 생각은 있습니다. 물론 유튜브 뭐 구독자나 조회수가 많으면은 당연히 생활비에 보탬이 되겠지만 저는 뭐 아직까지 초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보다는 1년 동안의 이 태국 생활을 기록에 남기고 싶다는 마음이 컸고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수입이 있으면 좋잖아요. 부가적인 수입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유튜브를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차츰차츰 유튜브에 대한 재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이제 영상에 대한 반응 같은 것들도 너무 기대도 되고 이런 댓글들 남겨주니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콘도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콘도는 라이프 아속이에요. 라이프 아속이라는 콘도가 좀 제법 많은데 그 중에 한 군데고요. 금액 같은 경우는 한 달 기준으로 17,000바트에 살고 있습니다. 원래는 18,000바트였는데 좀 깎았어요. 1,000바트 정도 깎았어요. 17,000바트면 한 70만원 되죠, 한국 돈으로. 그렇게 거주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2만 밭에서 17,000밭 이 정도 선일 거예요. 깎아서. 기준은 원베드룸 기준이고요. 30스퀘어 이 정도 기준입니다. 물론 이제 35스퀘어나 이제 투베드룸 같은 경우는 훨씬 비싸겠죠. 여러분들이 자주 주시는 궁금증에 대한 거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다음에 또 생각나는 게 있으면은 그때 또 답변을 영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또 이제 오후에 학원을 가야 됩니다. 영어 학원. 바쁘죠? 유튜브 촬영하랴, 영어 학원 다니랴 바쁘죠? 저는 잠시 쉬었다가 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저는 오늘도 어김없이 어학원 가는 길입니다. 와,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안 와서 그래도 좀 다행이네요.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비가 왔거든요. 태국은 한번 비 오면은 비가 좀 하루에 좀 많이 오는 편이거든요. 짧고 강하게. 그리고 배수 시설도 안 좋다 보니까 바깥에 돌아다니기가 좀 어려워요. 제가 며칠 전 비 오는 날 핸드폰 카메라로 영상 하나 찍었었거든요. 비 오는 날 택시 안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항상 이렇습니다. 태국은 배수 시설이 엉망이라서 바로바로 물이 차요. 도로에. 한국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사실. 거의 뭐 일주일 만에 맑은 날씨라서 그런지 너무 좋네요. 저는 이제 아속역 학원 거의 다 왔거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고 오겠습니다. 수업 끝나고 나왔거든요. 오늘 어떻게 비가 안 온다 싶더니 수업 끝났더니 어김없이 오늘도 비가 오네요. 이렇게 오늘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김없죠. 비가 오는 관계로 BTS 스카이라인 통해서 돌아가는 중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비 오는 날에 터미널 21 아래쪽에 이렇게 비가 오니까 더 차가 막히네요. 장난 아닙니다.